조금 어렵구나. 지금은 12월 1일 오후 2시, 점심 좀 지나고 3시로 가는 정도지. 영도 지금은. 저 소리가, 물소리가, 개울 소리가. 아이고, 이제 23년 한 달 남았네. 오늘부터 딱. 이제 남은 달은 없네. 아, 여기도 살짝 살짝 얼었구나. 요번, 요번 주에는 저거 읽어봤네. 오랜만에. 그, 이상문학상 수상작 최진영 작가가 쓴 홈 스위트 홈. 예전에는 가끔 그렇게 이상문학상 작품집이나 수상작 작품집이나 아니면은 뭐 신춘문예 단편 뭐 그렇게 수상작들 모아놓은 거, 그리고 현대문학도 좀 가끔 사서 읽어봤던 것 같은데, 작품집 한때 잠깐. 근데 한참 읽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또 요즘 뭐 그렇다고 책 뭐 특별히 읽는 건 아닌데, 고전 읽던 책도 오래된 것들을 읽고 있는 게 좀 있긴 한데, 그거랑 또 이게 이런 것들은, 단편들은 동시대의 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실감 나는 거, 그러니까 같이 생각해 볼 거리 옆에서 같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랜만에 읽으니까 좋더라고. 어. 이게 홈 스위트 홈은, 그리고 그 생각도 언젠가 고민해 봤을 만한 것들 있잖아. 그런 생각, 그런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서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는 뭐 모르지만 암 선고를 받고 2차 항암 치료까지 하고 이제 3차 재발하면은 이제 그때는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어떻게 할지 이제 그거를 뭐, 이게 뭐 그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겪는 일들인데, 뭐 그러니까 이 최진영 작가가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막 과거 미래 현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순서대로 뭐 꼭 지나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는 조금 꼭 약간 뭐 약간 무리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거기서는 이제 그런 단어는 안 나오지만 비시간적인 것. 그러니까 나는 가끔 그 우리가 되게 유한한 존재인데, 그 우리가 그 유한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들도 많고 막 답답한다는 것도 많잖아. 뭐 시간적으로 유한하거나 뭐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남이 될 수 없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답답함, 폐쇄, 약간 그런 게 느껴지잖아.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시간적으로 유한하다는 건 죽는 거, 그 뒤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그런데 가끔은 그 시간성에서 떠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음악은 좀 다르지. 미술 작품 같은 거 감상할 때나, 아니면은 뭐 그치, 어떤 거에 뭐 몰입할 때나 뭐 그럴 때는, 그러니까 순간이 약간 영원하다는 느낌도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나중에, 영원하다는 거는 이제 말로 하자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내가 유한하다는 존재인 걸 이렇게 의식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럼 그 누가 옛날 그리스 시대 어떤 철학자였는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죽음이지,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나는 항상
나는 살아 있는 거잖아. 나에게는. 어,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약간 되게 막 뭐가 거대하고 뭐 시간도 막 과거, 미래 막 엄청난 우주적 시간 되게 큰 거 같고 막 그런 거가 어떨 때는 내가 내 존재,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건 좀 관념적이고 실존? 구체적으로 나에게는 그, 그 시간이, 나에게는 나의 시간이 영원한 것 같아. 그런 유한하다는 느낌을 관념적으로 받을 수 있어도, 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죽음이 이렇게 약간 예비돼 있어, 예정돼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어떤 걸까 싶긴 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화자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두렵다고 나와.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항암 치료받고 막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 항암 치료받고 막 그럴 때 그 고통에서 피하기 위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다 그러지. 아니면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든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헷갈린다는 말도 하긴 하던데, 그게 이제 좀 힘든 일인 것 같아. 그게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고, 그러고는 그건 실제로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본인은 근데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해. 그게 어 미래를 기억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미래를 기억한다는 거는 이제 나는 읽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상상했던 걸 기억한다고 생각, 그렇게 읽어지긴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이, 이 이제 이 홈 스위트 홈이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기억하는 미래의 집을 짓는 걸로 이제 짓는 과정이 나오거든.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그게 현실화 됐으니까 이제 그걸 기억한다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미래를 기억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고 바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걸 기억하는 거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 그런데 이 집을 미래를 기억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짓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실현이 됐으니까 뭐 미래를 기억한다는 말이 뭐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계속 그 이제 아프니까 항암 치료 받고 뭐 이런 것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치 이제 담보 잡힌 거지, 지금 생활 모두가. 그런데 기억한 대로 거길 찾아간다. 그 집을 찾아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집을 그 폐가를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제가 기억하는 대로 방이랑 부엌, 그다음 마당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꾸미니까 그거를 생각하게 되니, 그거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제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그 죽음 자체를 이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바라다 봤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 그러고 나니까 그 죽 그 미래는, 그러니까 죽음은 막연한 두려움이었는데 슬픔은 구체적이다. 뭐 거기서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슬픔이 구체적이라는 건 그게 무슨 말일까? 어, 아마 거기 엄마랑 그 동거인 나와 이렇게 혼인신고를, 그러니까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미처 못했지. 근데 암 진단 받으니까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그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된 슬픔이겠지. 슬픔이라는 거는 본인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단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것 같고. 근데 거기서 희망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연한 거는 그래, 어쩌면은 두려움이나 막연한 거나 뭐 같은 것 같아. 하나는 속성이고 하나는 그거를 이제 그걸 이렇게 명칭이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구체적인 게 되니까 그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뭘 할 수가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못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짓고 뭐 이런 과정이 나와. 근데 그 이 재밌는 거는 이제 나오는 사람들 엄마도 보면은 이제 풀깎이 엄마가 트럭을 타고 와. 이렇게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 폐가에 처음 가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예초기 같은 게 주인공이 어디서 구한 거 있는데 엄마는 더 큰 것도 있고 예초기도 잘 다루더라고. 트럭도 몰고. 그리고 아빠 얘기는 나오지 않고 형제 얘기도 없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살 집, 이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면 거기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재발 확률이 거의 이제 30% 70%라고 나오고, 살 확률 30%. 이제 그 장소를,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보면 이 사람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얘가 나와. 뭐 어디서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 가격으로 뭐 기숙사, 이제 서울에 학교 올라와가지고 기숙사 살던 때부터 해서 보증금 500에 30, 500에 80, 1000에 얼마, 그 다음에 전세 8천, 뭐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이 없다는, 갈 곳이 없다, 난 집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기억하는 집이 있거든. 근데 그건 이제 희망했던 집이었겠지 아마. 계속 그 기억이 있는 거겠지.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거를 그 전에, 근데 참 맞아. 그 암을 발견하기 전에 이게 이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가지고 보령인가 하여튼 시골로 가. 그래서 그것도,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주인공은 일을 일러스터 같은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와. 그리고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은 이제 어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냥 뭐 수입은 줄었지만 뭐 월화수목금 정해진 시간에 출근 퇴근하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나 주변 관계들이 있어야 있는 것이 이 사람을 되게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이 화자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독백하듯 잘 얘기하니까 되게 리얼해 보이고 진짜 현실적인 사람 같더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그렇게 신경이 안 써. 이게 뭐 현실적인 사람이 어디 둥둥 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없더라고. 어. 근데 그거 참 좋았어.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 때는 이게 이제 빌라 이렇게 밀집돼 있는데 보면은 막 창문 앞에 바로 남의 집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집의 사연들을 이렇게 어렴풋이 보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도 그렇지.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거기를 서울을 떠나는 게 뭐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 뭐 뭐 분노, 사람에 대한 혐오, 무기력감, 수면 부족. 그러고 나서는 대비돼서 이 시골로 이사 온 다음에는 그런 거를 조금씩 어긋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비껴나가기 시작했던 거야. 그런 게 자기네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건 저녁에 뭐 먹을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바다를 보면서 베란다에서 같이 앉아 뭐 먹는 게, 그때가 되게 이렇게 읽기만 해도 참 좋다. 근데 거기서도 그때 아직 암 진단 받기 전이지. 그런 말이 나와. 미래란 그냥 내일이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내일은 오늘 같은 내일인데
그냥 오늘이 좋으니까 내일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일이었다라는 게 좋은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근처에 그 폐가를 알아봐서 이제 집 짓기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앞에 뭐 특이한 거는 그 자기의 기억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집, 그 집에 자기가 기억하는 미래에, 기억하는 미래의 집에 그 청개구리가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그걸 잡으려다가 이렇게 청개구리가 그냥 가버려서 너무 슬펐다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 같이 챙기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 속에는, 기억은 아무도 안 알아, 뭐 자기만의 기억인데 거기에 다른 생명체가 등장했던 거지. 몰라, 미래에 다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시간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조금 재밌는 거는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되는 거야. 만약에 현재 이 작가가 얘기하듯이 자기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시간성을 떠나서 생각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그, 그 삶이라는 거는 그냥 그, 그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삶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미래가 뭐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찍 단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그 여기서 뭐 이렇게 약간 뭐 자기 합리화처럼 그냥 남은 시간 잘 살아볼래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잘 전달이 되더라고. 그런 문장이 있어. 그러니까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살아있는 감각에 충실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데, 그게 참 대비되는 거야. 살아야겠다는 건 생각이고 살아있다는 감각.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는 엄마랑 이제 막 뭐 사소한 일들도 싸우고 하겠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좀 좋은 시간이 아닐 수 있으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사소한 일로 가족들은 잘 싸우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영혼을 믿는다. 이제 성당 다니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너가 죽고 나중에 영혼이 오면은 반가울 거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안 남긴다고 했더니 엄마가 막 뭐라고 해. 나쁜 년이라고 그러는데, 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이렇게 남기고 뭐 그런 뭐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이렇게 같이 있다면은 뭐 죽은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은, 근데 그런 건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그 조금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고, 그런 얘기 해. 뭐야, 그 자기가 자기가 이거 그걸 마음 남기고 가겠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뭐 비참해지기도 하고 뭐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겠지. 아무런 신경도 안 쓴 사람이야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겠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무거운데 그 마음을 두고 홀가분하게 가겠다. 그걸 남기고 또 하나 더 남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기억들, 그러니까 그 집 자체가 그 사람의 흔적이더라고. 그리고 이 화자는 만약에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 기억들의 총합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 그걸 생각하는 거지. 그 기억의 총합. 그 사람은 실존은 없지만 존재는 있는 거잖아. 마음속에 살아 있는 거잖아. 우리도 주변에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떠난 사람들 있을 거야. 부모님, 뭐 아버지나. 근데 그게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가 없는 건 아니거든. 마음속에 그 기억들이 있고 추억들이 있고 해서 그게 왜곡된 걸 수도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상관없지. 다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왜곡된 걸 수도 있는데, 하긴 거기서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 그 엄마가, 그러니까 이 화자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을, 넌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할 것이다 뭐. 근데 사실은 기억이 실제로는 못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제 자꾸 들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됐다면은,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기억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해.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뭐 말도 안 되는 뭐 판타지 영화나, 근데 잘된 영화를 보면은 그 세계관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잖아. 근데 그래서 그걸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 그 경험을 우리는 한 거니까. 그래서 꼭 이게 실제로 있는 거랑 상관없이 자기한테 그 이미지가 형성돼 있고 그러면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기억도, 미래를 기억한다는 말도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순간순간을, 그러니까 이제 시간성이 없어지면은 이게 뭐 막 이렇게 시간이 뭐 양으로 측정돼 이러지 않잖아. 그냥 현재 이 순간도 영원과 같은 거겠지?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무슨 우열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뭐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거야 지금. 죽는다고는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무슨,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다고 거기서도 나오긴 하는데, 어 그러면은 그 뭐야, 그 그게 이렇게 막 뭐 비극적이거나 그런 일도 아닌 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묘하게 그렇게 약간 설득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예술품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는 생각은 해.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림 같은 거 순간적으로 되게 뭐 유일하고, 얼마 전에 내가 그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 순간에는 그걸 감각하는 나와 예술품 사이에서는 그냥 어떤 영원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영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성이 뭐 이렇게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양이 상관없는, 그 양적이지 않은 그냥 그런 거. 그 영화도 생각이 나. 그러면 그 컨택트, 그 어라이벌이지, 한국에서 원 제목은 그 테드창 소설. 거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시간 인식이 이제 외계인은 이제 순서가 이렇게 따로 있지 않아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그거 재밌는 아이디어긴 했지. 말하는 그 순서가 그 생각의 순서다. 그래서 말의 순서가 없어서 시간도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감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인식하자.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일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주인공 그때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결혼하고 나중에 애가 낳고 애가 불행해지는 걸 다 보게 되거든. 그런데 그 운명론적,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알고 뚜벅뚜벅 그렇게 살아가. 근데 되게 숭고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은 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때 그랬어. 서사, 이게 우리가 뭐 사실 뭐 장르 소설 이런 거면은 결말이 어떻고 나중에 뭐가 어떻고 한번 다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더 볼 생각도 안 봐도 결론 다 알고 나면 안 보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없는 거면은, 서사면은 그 읽는 동안에 그 안에서 그 느낌이 순간순간이 이게 그 소설의 그 메인 어떤 기능이라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 스토리를 다 알더라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스토리는 다 알아. 결말을 우린 다 죽어. 다 죽는데도, 그러면은 다 죽는 거니까 뭐 이제 더 볼 것도 없나? 그런 게 아니지. 그냥 한순간 한순간 살아있는 감각, 그게 이제 가치가 뭐 의미까지도 아니고, 그냥 그게
그거에 충실하는 거지. 그게 이제 삶이고.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을 거야. 인생이란 말하고 삶이란 말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굳이 구별을 한다 치면은 삶은 그런 거. 지금 살아있는 상태, 감각. 인생은 뭔가 이제 딴 거랑 엮여 있기도 하고 약간 서사적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아, 이게 오전에 찍는 거랑 오후에 찍는 빛이 방향이 좀 달라서 이게 또 괜찮네. 그렇지. 그렇게 지금 사실 지금, 이게, 뭐, 읽다 말다 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인데, 그것도 크게 스토리가 뭐, 있긴 있지. 뭐, 수아네 집 쪽으로 가는, 뭐, 거기 수아 아저씨가 뭐, 이렇게 뭐, 누구 좋아해서 오데트 뭐, 따라다니고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 근데 그거를 그냥 한 페이지만 읽어도 어떤 느낌이 있어. 그 세계에 잠깐 들어왔다 놓은 어떤 그런 쾌감, 어떤 감각? 그런 게 있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런 거 같아. 근데 대개는 이제 되게 우리는 뭐 특히 뭐 지금은 더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스펙이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형식적으로 만들어내니까 되게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규격화된 것들로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감각하게 되니까 그게 어쩌면은 그 주인공이랑 어진이 느꼈던 그 답답함, 서울 생활에서, 도시 생활에서, 인간 혐오, 그 다음에 뭐 원인모를 분노, 어, 왜냐면은 왜냐면, 그렇겠지. 살아있는데, 난 삶이 있는데, 그 규격은, 이렇게 유니크한 그 삶이랑 상관에 맞지 않게 그냥 이렇게 우겨 누운 거잖아, 그냥. 그게 맞나, 안 맞나. 그거를 모르면 좋은데 어느 순간 그걸 느끼게 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림자도 좋네. 그래서 이거를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읽고 나서는 읽기 전이랑은 조금 생각이 근데 전에도 사실 그 시간적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본 적은 자주 있긴 있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사회적 관계나 뭐 물리적 뭐 몸무게를 가진 어쩐지 진짜 이걸 대상화해서 그냥 이렇게 어떤 이 감각에 음미하는 거? 하긴 기억의 총합이라는 말은 뭐 새로운 건 아니지. 저는 뭐 이렇게 무슨 뭐 공각기동대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는 베르그송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어디서 그런 이제 뭐 더 그쪽 잘 아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새로운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창조해낸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 철학 뭐 인문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나 이렇게 규정하고 이제 정리돼서 그렇지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은 거 느낌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감각의 다발 우리 정체라는 게 뭐 그런 거라는 말도 그렇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 감각은 되게 주관적이고 비시간적이고 그게 살아있다는 감각이잖아. 근데 우리가 뭘 일을 하고 뭐를 성취하고 하는 것들은 다 시간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는 뭐 양화, 이렇게 측량이 되는 거, 측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니 사실 그게 전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거 되게 다 양화시키는 거 다 스탠다다이즈드하고 표준화해서 양화시키는 거 특히나 돈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했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게 되긴 했지. 모르는 사람끼리도 막 서로 그게 뭐 이렇게 서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그거 굉장히 좋은 수단이긴 한데 수단이잖아. 우리가 그게 이제 본말이 전도됐다는 우리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있긴 한데 그 감각을 이 책을 읽고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참 어, 차분하게 잘 정돈해서 이렇게 썼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근데 나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조카가 그 얘기하더라고.
그냥 거기 눈송이 하나, 빗방울 하나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다. 근데 그냥 빗방울이 아니고 폭우 속의 빗방울이고 눈송이는 폭설 속의 눈 한 송이야. 그 좀 지나치었는데 그렇더라고.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약간 오히려 약간 폭력적일 수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 작은 하나. 그래서 그 장면이 싹 이게 떠오르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눈이 엄청 오는데 눈송이 하나를 바라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면 비가 엄청 오는데 빗방울 하나를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있고 없고는 차이가, 그러니까 거대 모래사장에 모래 하나가 그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있고 없고로서, 그러니까 투비 원화 투비 이게 문제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있고 없고에서 차이가 있는 거야. 그 물론 이제 우리가 인식 순수이섭빙법 같은데 이렇게 무슨 저 뭐야 그 교양서적 보면 나오지만 그 범주화돼서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양우 있나 없냐 아니면 많다 적냐 이렇게 하나냐 둘이냐 많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 있다 없다라는 것만 해도 그게 양이랑 상관없이 그 자체로 다른 범주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인식이잖아. 거기서 나오지. 신은 아무 상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인간의 문제지 이거는. 인간의 문제. 그래서 그거 읽고 나면은 조금 뭔가 묘한 생각이 나고 여운도 남고, 뭐 우리는 언제 저 소설도 생각이 났지. 그 누구야? 그건 좀 다른 얘기다. 그 지난번에 그 집사 스티븐스 나오는 거에서 얘기했던 죽기 전에 이렇게 여행 가면서 돌아보는, 그러니까 죽음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꼭 죽음까지는 아니래도 마지막에 돌아섰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나 싶어서 후회하거나, 그래서 뭐 하이데커 뭐 죽음으로서의 선구 뭐 이런 게 삶을 이렇게 깨우게 할 수 있는 사고 실험처럼 그렇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 톨스토이 소설도 그렇고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 같은 것도. 근데 이거는 죽음을 소재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도 나오긴 나와. 난 죽어간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다. 그치? 살아있으니까 죽어가는 거지. 이제 그렇긴 한데 조금 방향은 좀 달라. 그냥 그런 거랑 그 뭐 막 이렇게 거창한 삶이 아니고, 하여튼 좀 여운이 남고 우리가 삶을 순간순간 한번 되새겨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거 배터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해야겠다.